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네. 가을에 떨어지는 게 낙엽만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혹시 들어보셨나요? 탈모 환자들이 네. 스스로 그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요.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이 빠지는 머리카락을 연상한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베개에 묻어나오는 그 머리카락만 봐도 속상하다는데 요즘에는 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분들도 많아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약물 치료도 받고요.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삶의 질이 개선됐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비절개 모발 이식과 멀티 식모기에 대해 전주 모래내 피부과 강광영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발 이식이 탈모 치료의 한 방법으로 대중화되면서 그 수술법도 더욱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절개식에서 비절개식, 로봇 이식술과 최근에는 멀티 식모기까지 환자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변화해온 다양한 수술법들. 나에게 맞는 탈모 치료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주 모래내 피부과 강광영 원장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가을이 되면 탈모가 더 심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어떤가요? 예, 환자분들 중에도 가을에 머리가 많이 빠진다고 해서 방문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희가 그 보고에 의하면 동물의 털갈이와 같이 가을에 사람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냐 하는 그런 보고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 실제로 가을에 더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는 거네요? 예, 여름에 저희가 생각할 때 여름에 심한 자외선이라든지 급속한 성장 그 후에 오는 그런 탈모로 생각이 됩니다. 낙엽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도 빠지는 건 사실이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신체적이든 아니면 심리적이든 머리카락 빠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잖아요. 예. 그게 약물이나 뭐 수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가죠. 예, 치료 방법에 가장 쉽게 환자분들이 접근하는 방법에는 저희가 바르는 약을 먼저 쓰게 됩니다. 그리고 샴푸를 바꿔본다든지 이렇게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에는 이제 탈모에 대한 그 먹는 약을 먹게 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좀 적극적으로 더 하겠다 하는 분은 수술을 하게 되는데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은 치료할 때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효과를 내는 건 아니지만 한 60-70%에서 효과를 내게 되고요. 약을 중단하게 되면은 이 기존에 유지됐던 머리가 빠지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수술적인 방법은 이러한 수술 후에 일어나는 과정이 저희가 예측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수술 후에 6개월 정도 지나면 외모의 변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심어서 새로 난 머리는 지속적으로 거의 반영구적으로 자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주변에 약 드시는 분들 보면 매일 복용해야 하고 이제 깜빡하거나 그 약을 중단하면 또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많이 불편해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보통 이제 환자분들께서 그러면 약을 평생 먹어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환자분이 약 먹는 게 머리 빠진 것보다 약 먹는 게 귀찮으면 그때 끊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하게끔. 예. 약 먹는 것도 보통 고역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챙겨 먹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죽 하면 그러겠습니까? 네. 아무리 이렇게 탈모 치료가 대중화됐다고 해도 내가 조금 탈모가 있다고 해가지고 사실 바로 모발 이식으로 이어지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원장님이 보시기엔 사람들이 이 모발 이식을 좀 주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그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병원에 실제 내원하기까지는 작게는 몇 개월, 또 길게는 10년, 이렇게 걸쳐서 내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주로 하시는 얘기가 굉장히 아플 것이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이 수술에 대해서 많이 주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술을 해보면 환자분들이 수술이 끝나고 나서는 내가 이 정도의 그런 불편함이면 일찍 할 걸 내가 너무 이렇게 그 생각이 앞서서 주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모발 이식을 분류하면은 이제 크게는 절개식하고 비절개식이 있다고 그렇게 저희가 예. 알고 있는데요. 두 방법에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저희가 뭐 비절개냐 절개냐 하는 그런 그 명칭은 뒤에서 우리가 심을 머리를 채취하는 방법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는 절개로 많이 했었죠. 저희가 할 때. 근데 그 절개에 의한 방식이 잔디의 떼장을 떼는 것과 같이 두피를 떼내기 때문에 떼낸 후에 통증과 어떤 흉터에 대한 불편함이 환자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자분들이 이러한 것 때문에 많이 주저하고 해서 불편해라 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환자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비절개란 방식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낭 단위로 저희가 전에는 이 모낭 단위로 일일이 모낭 분리사들이 분리를 했는데 저희가 채취할 때부터 그냥 모낭 단위로 채취하는 것이 비절개 모발 이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러한 비절개 모발 이식은 그 모낭만 채취하기 때문에 흉터가 최소화되고 그리고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는 약간 멍든 것과 같은 정도의 통증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통증이라든지 흉터 부분들을 많이 해결해 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시술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어떤 방법을 더 선호하는 것 같으세요? 예,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네. 이제 비절개 방식은 이제 머리를 좀 깎아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고요. 또 약간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약간 좀 절개에 비해서 좀 더 비싸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환자분이 이러한 통증이나 그런 부분에서 예민한 경우는 비절개를 선택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절개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주로 비절개 방식을 권하는 환자층은 주로 젊은 친구들에서 조금 비절개를 권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젊은 친구들은 저희가 수술을 해놔 보면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수술 부위의 흉터가 조금 더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머리를 깎거나 그랬을 때 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젊은 친구에서는 비절개를 권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환자분한테 또 절개를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가 가늘거나 또 흰머리가 많거나 그래서 저희가 그 비절개에 의해서 채취하는 모낭이 손상을 많이 받을 것 같은 경우에는 절개로 하시라고 그렇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권하는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절개식과 비절개식 이 두 가지 방법이 이식한 모낭에 또 생성의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희가 채취한 모낭에 있어서 초기에는 비절개 방식이 생존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그 비절개에 대한 그 수기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낭이 좀 잘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많이 보편화됐습니다. 비절개 방식이. 그리고 원장들의 어떤 수기도 늘어나서 절개에 의한 그 방법과 비절개에 의한 방법의 그 생존율에서는 최근에는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건 뭐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예. 최근에 또 이 모낭을 채취하는 방법에 있어서 변화가 생겼다면서요? 예, 초기에는 모낭 채취 방법을 손으로 하는 일일이 손으로 하나씩 채취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터가 달린 그런 펀치들이 개발되어져서 모터에 의해서 조금 더 빨리
좀 쉽게 모낭을 채취할 수 있고 그 뒤에는 이제 로봇에 의해서 로봇이 모낭의 방향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이런 걸 결정해 가지고 로봇이 뽑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을 해와서 이러한 비절개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도 심는 방법에도 많은 또 변화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제가 처음 심을 때는 그 식목이라는 것이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저희와 다르게 두피에 이렇게 구멍을 내고 거기다가 모낭을 하나씩 이렇게 넣어서 심는 그런 방식을 썼었는데 저희 나라에서 이제 식목이라는 걸 개발하신 거죠. 그래서 식목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모낭을 마치 이제 샤프 펜슬처럼 거기에 장착을 해가지고 심게 되는 그런 식목이가 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20년 가까이 그 식목이가 주로 사용되어졌는데 이제 이런 식목이를 싱글 식목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멀티 식목이라고 해서 이런 싱글 식목이가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그 뭉쳐져 있는 그런 효과를 내는 식목이가 이렇게 개발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심을 때 한꺼번에 10개의 모낭을 이제 저희가 총으로 얘기하면 반자동으로 탁탁탁 이렇게 계속해서 심는 그런 멀티 식목이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심는 방법에서도 싱글에서 멀티로 바뀌게 된 거죠. 큰 변화네요. 네. 항상 어떤 시술을 보던 간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빠르게, 불편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되는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멀티 식목의 등장도 그런 면에서 뭐 등장했다고 봐도 될까요? 예,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싱글 식목이를 가져다가 사용할 때는 저희가 좀 익숙해졌을 때도 시간당 한 1,500개 정도 심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개발된 멀티 식목이는 저희가 시간당 보통 한 3,500개에서 4,000개 정도를 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심는 속도가 멀티 식목이를 씀으로써 점점 발전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훨씬 수술이 쉬워지게 됐습니다. 그럼 멀티 식목이의 그 밖의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식목이가 한 시간에 심을 수 있는 양이 늘어나게 되니까 일단 의사의 입장에서는 수술이 좀 더 쉬워졌습니다. 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한꺼번에 많은 양의 모낭을 이제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은 가슴이 탁 막히는 네. 이거 언제 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멀티 식목이를 사용하게 되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됐고요. 환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뭐 많은 숫자의 수를 심으려고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고 또 빨리 끝나기 때문에 마취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환자가 불편해하지 않고 또한 직원 입장에서도 저희가 패서라고 해서 직원을 중간에 두고 저희가 수술했는데 그 직원이 항상 불편해하는 것이 원장님 손에 오랫동안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허리가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러한 멀티 식목이를 사용하고 나서는 이제 그 일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술이 직원 입장에서도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목이를 사용하면서 의사, 환자, 직원들이 모두 편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요, 이렇게 열심히 시간과 공을 들여가지고 모발 이식을 했더니 심어놓은 모낭이 다시 빠진다.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게 아마 과정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텐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초기에는 이제 그렇게 불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제 강원도에서 오신 분이 이제 수술하셨는데, 그분이 전화가 한 달 정도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원장님, 이렇게 일부만 잘하고 나머지는 다 빠져버렸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심은 게 굉장히 이제 불편해라 하는 이제 목소리로 이제 그 전화를 받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심어진 머리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저희가 심은 머리는 보통 한 2주 정도 자랍니다. 그래서 심어진 상태에서 0.5cm 정도 자라게 되고요. 2주 후부터는 이제 급속도로 빠지는 단계의 주기로 바뀌어서 그때부터는 빠지기 시작해서 한 달쯤 되면은 거의 다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처음에 머리가 있다가 좀 자라니까 기분이 좋고 좀 지난 그 2주 정도 더 지나서는 이제 다 빠져버리니까 굉장한 실망감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빠지더라도 두피 안에는 새로운 모낭이 생성되게 되는데 그 생성된 새로운 모낭은 두피를 뚫고 나오는데 3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지나서부터는 머리가 가늘게 올라와서 한 달에 1cm씩 자라게 되는데 1cm씩 자라더라도 바로 효과를 내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거뭇거뭇하다가 이게 점점 길이가 한 3cm 정도 되는 시점 그래서 심은 지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한 3cm 정도 자라면서 외모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심은 머리들이 효과를 내는 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필요하고 한 1년 정도 됐을 때는 최대의 치료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 이제 비유를 하면은 나무를 옮겨 심을 때 그렇듯이 예. 이 모낭이 아무래도 밖에 노출돼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자리 잡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도 하게 되는데 뭐 이제 사실 실제로 밖에서 오래 있는 경우에는 생존율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논문도 있고요. 그렇지만 보통 저희가 그런 포인트로 잡는 것이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잡게 되는데 이제 6시간에서 7시간 내에는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 조금 영향을 주게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채취한 뒤에 다음 날 심은 경우가 있었는데 다음 날 심은 머리들도 잘 자라는 걸 보면 외모의 변화를 줄 만큼의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걸 보면 많은 차이는 없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모발 이식술을 하고 난 후에 3개월 이내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는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뭐 1년이 지나도 계속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예. 그럼 언제까지 그 머리카락이 빠지는 기간이 좀 정상 범위 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보통 1년까지 빠진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기존의 머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심은 머리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지나면 나고 그때부터 새로 자란 머리들은 3년에서 6년 정도의 주기를 갖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주기를 가지고 자라기 때문에 1년 뒤에 빠지지는 않지만 저희가 심은 지 보통 심은 머리들이 그대로 자라는 머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머리들은 빠졌는데 뭐 한 20% 정도는 심은 상태에서 그대로 자라기 때문에 그 머리들을 한 7개월 정도 저희가 보면은 그 머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3개월이 또 지나면 새로운 머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한 분이 네.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자연 모발이나 이식 모발이나 그 과정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빠지고 생성되고 이런 것들이 일단 생착만 하게 되면 그렇게 봐도 될까요? 예, 저희가 심은 머리들을 환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밭이 안 좋으니까 그 탈모가 진행된 부위에서 그 새로운 머리가 들어가서 심어졌을 때 그 영향을 받지 않겠냐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저희 몸의 특성상 심은 머리들은 본래 가졌던 그런 특징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편적으로 이렇게 그냥 실험하신 분이 이제 저희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서 다리에다가 모발을 심었는데 다리털처럼 되는 게 아니라 정상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길게 자라는 것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본래 가졌던 그래서 저희가 쉽게 얘기할 때
밭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씨앗의 영향을 받는다. 이제 저희가 그렇게 환자분들께 설명을 합니다. 네. 모발 이식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예, 사실 수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수술 방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절개 방식이라든지 또 식모기 자체도 멀티 식모기로 바뀌는 것처럼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술도 많이 변하고 있고 이러한 환자분들이 막연하게 걱정하는 통증이라든지 흉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이러한 탈모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악순환인 것 같아요. 빠지는 머리 보고 스트레스 받아서 있는 머리 또 빠지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비절개 모발 이식과 멀티 식모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감염병 사태 이후로 운동하는 장소나 방법, 환경에 제약이 생기니까 대신 인기를 끌고 있는 관리 방법이 있대요. 혹시 어떤 건지 짐작이 되시나요? 네, 그 주변에 대체 방법 찾는 분들이 참 많아서 저도 좀 언뜻 알고 있는데요. 몸에 좋다는 거 찾아 먹기, 특히 뭐 영양제, 이 영양제를 아주 종류별로 찾아서 드시는 분들 참 많은데 그 중에도 면역에 좋다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선택 기준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영양제도요, 자신에게 필요한 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게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남이 먹는다고, 뭐 광고가 많이 된다고 해서 먹으면 좋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더구나 일부 영양제들은요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요. 뭐 최근에 뭐 인기가 많았던 영양제도 간에 실제로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간에는 크게 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깜짝 놀라기도 했었는데요. 네, 전문 약품이 아닌 영양제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치의나 약사와 상의한 후에 구입해서 드시는 게 진짜 영양을 돕는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알아본 비절개 모발 이식과 멀티 식모기와 관련해 더 알고 싶은 경우, 또 다른 질환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경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